혼자 밥 먹는 일이 꼭 외로운 걸까? 어느 저녁 낡은 나조반에 흰밥과 가재미를 앞에 두고 조용히 앉은 한 사람. 그는 이 소박한 식사에 마음을 담아 친구처럼 대화를 건넨다. 이 장면을 시로 풀어낸 사람이 바로 백석이야. 우리가 가끔 느끼는 혼자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다독이는 법. 이 모든 것이 선우사에 담겨 있어. 이 시를 읽다 보면 단순한 혼밥의 풍경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울림과 자존감을 발견하게 돼. 이제 그 조용한 밥상 위에서 벌어지는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 이 시는 어떤 이야기일까? 이 시는 혼밥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 숨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혼자 있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혼자서도 괜찮다는 위로가 담긴 시야. 백석 시인은 어느 날 저녁 아주 조용하고 쓸쓸한 시간에 낡은 밥상 위에 흰밥과 가재미 반찬을 놓고 혼자 밥을 먹어. 그런데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밥과 반찬에게 말을 걸어. 친구처럼. 이 밥이랑 가재미랑 나랑 우리 셋이 같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우리는 착하고 욕심도 없고 그래서 서로 참 잘 어울려.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사실 이 시를 쓴 시인은 실연을 한 상태였어. 누군가를 좋아했지만 상처를 받았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야. 그런 슬픔과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서 작은 것들, 예를 들어 흰밥이나 가재미에게 위로를 받는 마음을 시로 표현한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 속 나는 가난하지만 슬프지 않다. 외롭지만 괜찮다. 세상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 왜일까? 그만큼 자신이 혼자일지라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 시에서 꼭 기억할 포인트를 알려줄게. 그냥 혼밥이 아니야. 혼자이지만 자기 삶을 지키려는 자존감이 담겨 있어. 흰밥과 가재미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야.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소중한 동반자로 표현되고 있어. 겉으로는 조용하고 소박한 장면이지만 속마음은 깊은 외로움, 상처,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마음이 숨어 있어. 혹시 너도 외롭거나 속상할 때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들이 있지 않니? 너의 강아지, 익숙한 음악, 좋아하는 인형, 또는 따뜻한 밥 한 그릇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선우가 될 수 있어. 이 시는 그런 감정을 시로 예쁘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읽으면 마음이 조용히 따뜻해져. 이 시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이 시의 화자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걸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야. 말하자면 조용하고 생각이 깊고 감정이 섬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는 이렇게 생각해.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고 욕심도 많아. 나는 그런 것들보다는 조용하고 깨끗한 것들이 더 좋아. 그래서 세상의 경쟁이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자연스럽고 소박한 삶을 살고 싶어 해. 흰밥, 가재미 같은 단순한 것들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거야.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 돈이 많거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착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가치 있는 이 밥과 반찬처럼 욕심 없는 존재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래서 화자는 이런 삶을 꿈꾸지. 자연과 가까이 있는 삶.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내면이 단단한 삶. 이 시의 화자는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것보다 진짜 소중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려는 사람이야. 그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 왜냐면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기 때문이야. 흰밥과 가재미를 친구처럼 여기는 걸 보면 작은 것에서도 따뜻한 위로와 진심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야. 이 시 속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감정이 섬세하고 깊은 내면형 인간. 이 화자는 겉으로 티를 잘 안 내지만 속마음은 아주 풍부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 흰밥이나 가재미 같은 음식에게도 감정을 나누고 대화하듯이 말해. 이건 그만큼 혼자서도 자기 감정을 잘 느끼고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혼자 있는 걸 견딜 줄 아는 강한 사람. 이 시의 첫 장면은 혼자 저녁을 먹는 모습이야. 보통 외롭고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화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흰밥과 가재미를 친구 삼아 외로움을 이겨내. 혼자라도 괜찮아.
나한테는 나를 위로해줄 마음이 있어. 이건 정서적으로 단단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누군가 꼭 옆에 있어야만 안심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 버틸 줄 아는 자기만의 힘이 있는 사람이지. 겉으로는 소박하고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 화자는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고 말해. 가난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아. 오히려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보여.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좋고 괜찮다고 생각해. 이런 태도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어. 평범한 것들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흰밥, 가재미, 나조방 같은 것들은 평범한 물건들이야. 하지만 화자는 이것들을 친구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의미와 감정을 찾아내. 이 밥도 이 반찬도 나랑 닮았어. 다 욕심 없고 착하고 조용한 존재들이잖아. 이건 세상을 따뜻하고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야.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에서도 마음을 나눌 대상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지. 이 시의 화자처럼 조용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더라도 그건 부족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나만의 감정, 생각, 삶을 더 깊게 만드는 시간이야. 나 자신을 아끼고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야. 백석의 선우사에서 예상되는 화자의 MBTI 유형은 INFP 열정적인 중재자야. 조용하지만 마음속엔 따뜻한 불꽃이 있는 사람이야. 왜 그럴까? 하나씩 살펴보자. I 내향형.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 사람들과 북적이는 것보다 조용한 공간에서 자기만의 생각에 잠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야. 시속화자는 혼자 밥을 먹는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해. 외롭지 않다, 부럽지 않다고 하면서 혼자만의 감정 세계를 지키고 있어.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고 혼자여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지. N 직관형.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뒤에 있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겨. 현실 그대로 보기보다는 이건 무슨 뜻일까? 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성격이야. 시 속에서는 흰밥, 가재미 같은 일상적인 음식을 친구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순수함, 욕심 없음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끌어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 속마음을 헤아리는 감성형 사고를 가졌어. F 감정형. 이성보다는 마음, 감정이 먼저 움직여. 논리적인 판단보다 나는 이게 좋아, 이게 더 따뜻해 보여 같은 감정이 중요해. 시속화자는 감정을 아주 섬세하게 느끼고 표현해. 우리들은 욕심이 없어 휘어졌다,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처럼. 마음의 상태를 감정적으로 고백하고 있어. 상대방 마음을 잘 읽고 따뜻한 말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야. P인식형. 계획보다 유연함을 좋아해. 정해진 틀이나 규칙보다 자기 감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시속화자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고 느껴.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 세상의 기준보다 자신의 감성, 신념에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야. 꼭 이래야 해보다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이 화자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하고 깊은 감정을 품고 있어. 현실이 힘들어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는 사람이야. INFP 성향이 작품에 미친 영향. 시속 화자의 INFP 성격이 선우사 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자. 밥과 반찬도 친구로 여기는 마음. 시인은 그냥 밥 먹는 장면을 쓴 게 아니야. 흰밥과 가재미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나랑 마음이 통하는 친구로 표현했어. 이건 바로 INFP만의 감성이야. 평범한 물건에도 따뜻한 의미를 담아내는 능력이지.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선우사, 즉 밥상 친구에게 쓰는 편지가 된 거야. 쓸쓸한 현실을 상상력으로 이겨내기. 이 시는 사랑에 실패하고 외롭게 혼자 밥을 먹는 순간을 담고 있어. 그런데 화자는 울거나 절망하지 않아. 대신 흰밥과 가재미에게 말을 걸어. 마치 진짜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이것도 INFP다운 표현이야.
현실이 힘들어도 마음속 상상과 대화로 외로움을 달래는 거야. 상상 속 대화지만 진짜 친구처럼 느껴질 정도로 감정이 진심이야. 우리는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는 자존감. 이 문장은 시의 핵심이야. 가난하고 외로워도 화자는 말해. 괜찮아. 나는 나대로 충분히 좋아. 이건 그냥 위로가 아니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이 담긴 말이야.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욕심 없고 정갈하고 착하게 살아간다고 믿는 거야. 이건 역시 INFP의 특징. 남들 눈치보다 내 마음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이지. 그래서 이 시는 이런 느낌이 나. 조용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외로운 저녁 밥상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로를 받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이야기. INFP인 화자는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고 상상으로 외로움을 이기며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야. 너희들도 감정이 섬세하고 혼자 있을 때 상상 많이 하고 남들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너만의 선우사를 쓸 수 있을 거야. 꼭 알아야 할 어휘 정리.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낯선 단어들의 뜻부터 확실히 알아야 해. 선우. 밥상 위에 있는 반찬 같은 친구라는 뜻이야. 이 단어는 좀 독특해. 선은 밥상 음식을 뜻하고 우는 친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선우는 밥상 위 친구, 즉 밥이나 반찬처럼 함께하는 벗이라는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흰밥과 가재미를 친구처럼 여기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흰밥이랑 가재미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야. 나조반. 나주 지방에서 쓰던 작은 밥상이라는 뜻이야. 나조반은 나주라는 지역 이름과 반상이 합쳐진 말이야. 즉 전라도 나주에서 쓰던 전통 밥상을 말해. 보통 혼자서 밥 먹을 때 쓰는 작고 소박한 상이야. 모양도 화려하지 않고 깔끔하고 단정한 분위기가 느껴져. 시에서는 이 나조반이 혼자 밥 먹는 쓸쓸함과 조용한 삶의 분위기를 상징해. 세과든. 성질이나 기세가 억세고 센이라는 뜻이야. 이 말은 예전 방언이야. 요즘 잘 안 쓰이지만 시 안에선 중요한 단어야. 새과든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다는 표현을 보자. 여기서 말하는 건 성질이 세거나 거칠지 않다. 즉 아주 온순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야. 결국 화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랑 흰밥 가재미는 거칠지 않고 착하고 순해.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그냥 넘기지 말고 이 단어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지까지 생각해보면 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줄게. 주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 소박하고 욕심 없는 삶을 지향하는 태도. 시 속 나는 가난하지만 슬퍼하지 않아. 외롭지만 괜찮다고 말해. 물질보다 마음의 평화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이야. 사랑의 실패를 겪고 난 뒤 정신적으로 더 단단해진 마음. 실제로 이 시는 백석 시인이 사랑의 상처를 받은 후 쓴 시야. 상처를 안고서도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히 이겨내려는 모습이 담겨 있어. 표현 기법. 시인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 의인화. 흰밥과 가재미가 마치 사람 친구처럼 나와 이야기하고 감정을 나눠. 시험에서 화자는 무엇을 의인화했는가?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반복법. 우리들은 이라는 문장을 반복해서 화자의 믿음, 다짐, 자존감을 강조해. 상징적 표현. 흰밥, 가재미, 나조반은 단순한 음식이나 물건이 아니라 소박하고 욕심 없는 삶의 상징으로 쓰였어. 화자의 태도. 시 속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초연한 태도. 초연하다는 건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말해. 화자는 세상과 거리를 둬.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어. 가난, 외로움, 부러움 모두 넘어서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이야. 시상의 전개 방식. 이 시는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 줄거리처럼 정리해 볼게. 일상적 식사 장면. 화자가 혼자 밥을 먹으며 흰밥과 가재미와 앉아 있어. 쓸쓸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야.
흰밭과 가재미, 그리고 나의 성장 배경 이야기. 이들은 자연 속에서 깨끗하게 자랐다고 해. 여기서부터 점점 우리 셋의 공통점을 말해. 정신적으로 초월한 삶에 대한 다짐. 우리는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 현실을 뛰어넘는 정신적 자립과 고요한 자존감이 드러나. 화자의 태도, 시어 표현 기법은 내신 단골 문제야. 시의 흐름을 처음, 중간, 마지막으로 나눠서 익혀두면 요약 문제나 설명형 문제에서 쉽게 써먹을 수 있어. 오늘 살펴본 백석의 선우사는 단순히 시 한 편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 외로움에 조용히 말을 거는 시야. 흰밭과 가재미처럼 소소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 이 시는 말해줘. 외롭다고 해서 서럽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이 정한 기준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 그러니 오늘 하루가 조금 고단했다면 이 시를 다시 꺼내어 천천히 읽어봐. 너를 위한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기억해. 너만의 선우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야. 가난해도 혼자여도 나다운 삶이면 괜찮아.